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한 곳 일본어 능력시험 N1 해설 강의를 맡은 송교원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지금 공부를 시작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합격은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교재를 제가 보고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언어 지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언어 지식은 7개의 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문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가 어휘, 그리고 5번부터 7번까지가 문법. 그래서 문자, 어휘, 문법 파트가 언어 지식이죠. 자, 문제 바로 들어가면은요. 처음에 밑줄 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한자 읽기 파트가 되죠. 그래서 문자 파트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자 읽기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독과 훈독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는가 보시면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비약이라는 단어가 왜 문제에 나왔을까요? 비약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실 때 이 약자 같은 경우가 다른 한자와 유사성이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요일 할 때 그 요자가 되죠. 니치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습은 같은데 발음이 지금은 야크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라고 읽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문장 요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두 글자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최소한 저것이 비약이라구나라는 발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평소에 보실 때 비슷한 모양의 다른 발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한 번쯤 더 체크를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은 비약이라는 것이 답인데 히야크 여기서 보면은 히타크라는 것은 센타크 때문에 나온 거죠. 세탁 때문에. 유사한 편이 한자가 뭐가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한자가 타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을 노린 문제다. 자, 나머지 문제에 있는 단어들은요. 기대, 그 다음에 에라부 뽑다, 선발하다 참고하시고요. 자, 한자를 하실 땐 첫 번째 팁입니다. 유사한 모양의 다른 발음이 있다면은 평소에 공부하실 때 그런 것을 먼저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이것이 부지잖아요. 우리나라 말의 부지인데 일본어에서 이것을 음독으로 읽은다면 후치, 후가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음독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훈독과 음독과 훈독이 되는 경우를 평소에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앞에 것이 훈독, 뒤에 것이 음독이 되는 글자가 나오면은 그런 것도 체크사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식기체가 되고요. 부지의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형용사 문제죠. 형용사 문제는 우리가 주로 글자 수가 많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하나바나시라든가 그다음에 코코치 요이 그리고 이쪽 파트는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어휘 파트에서도 오비타다시라든가 스사마지 마기라와시 글자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 문제, 한자 문제도 글자 수가 많은 것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것은 코코로 요이 한 글자의 한자가 되어 있지만은 5글자의 형용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코코치요이, 키모초이 각각의 선택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이사기요이라는 것은 글자 수뿐만 아니라 의미로도 중요하죠. 이것은 이사기요이라면 깨끗하다인데 뭐가 방이 깨끗하다간 쓰지 않고 그런 데는 쓰지 않고 자, 이사기요쿠 아야마로 깨끗하게 사과하다, 깨끗하게 인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상으로도 시험 문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지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동사가 명사화된 그러한 문제죠. 역시 동사도 마찬가지. 동사도 4글자 이상의 동사부터 먼저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는 글자 수도 글자 수지만 이 단어가 추상적으로 쓰이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우르오우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촉촉해지다라는 단어지만 추상적으로 윤택해지다라든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었나 볼까요? 정신적으로 윤기 그러니까 미도리와 그래서 녹색은 우리들의 인간 생활에 야스키하게 어떤 평안함하고 그 다음에 우루오이 그런 정신적인 윤기를 윤활유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그 촉촉함보다도 떠나서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단어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세요. 야시나이, 오야마이, 사마, 요이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이번 문제도 음독에 대한 문제죠. 자, 음독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음독은 일단은 같은 모양처럼 보이는 비슷한 모양의 한자가 나올 때, 그리고 발음이 다를 때는 항상 신경을 써둬라. 우리 어차피 1급 문자잖아요. 문자에서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제인데, 이 공제라는 것과 비슷한 한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연상할 수 있는 하늘을 뜻하는 공자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평소에 우리가 쿠우라고 익숙하기 때문에 1번이냐 2번이냐를 여러분이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그쪽 공이 아니라는 것을 연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문장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하늘을 뜻하는 공자가 아니었지 라는 연상도 함께 하시면서 풀어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풀을 수가 있어요. 자, 발음을 볼까요? 그래서 쿠 쪽이 되지 않는 코라는 발음의 한자였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이지만은 장음이냐 단음이냐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항상 단음을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세요. 단음이 개수가 훨씬 적고, 그래서 타금하고 단음 이 정도만 한 400개 정도만 익숙해지면은 그 외의 건 1600개 정도는 전부 다 타금이나 단음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개만 외워두면은 이것은 대표적인 단음 한자이기 때문에 코우조우가 아닌 코우조가 됩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 1에서 마지막 문제 6번이죠. 6번 나용용사, 역시 품사적으로는 나용용사가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단어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형용사나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자기의 발음이 무엇인가라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대충 본다면은 오다야카라든가 나고야카라든가 이런 발음들이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성격 같은 거 오다야카를 많이 쓰고, 오다야카는, 나고야카는 분위기 정도를 많이 쓰는데 그런 뜻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맞아? 아니, 화자잖아, 화자. 그렇다면 한자 읽기 문제니까 한자 읽기를 나고야카라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단 그것을 몰랐을 때는 뜻을 중심으로도 우리가 짐작을 해보도록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단어를 보면은요, 하나야카, 오다야카, 그리고 나고야카, 사와야카의 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나고야카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문제 1을 봤고요. 문제 2부터는 어휘 문제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들어가서 제일 적당한 거, 무조건 하나밖에 말이 되질 않아요. 나머지는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이 문장에서 특히 이번에는 주변의 문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와, 그리고 자기의 일, 그리고 일을, 근로, 일을 뭘 해야 되죠? 볼까요? 양립을 해야죠. 그래서 서로 같이 해나가는 일을 료리치그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료리치그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자립, 중립, 병립인데 한자 읽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장을 보시고 평소에도 이러한 글자가 있을 때 일본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도 괜찮아요. 양립시킨다, 양립해 나간다는 그럴 경우에는 주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지 해서 양립이라는 어휘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문자 파트가 아닌 어휘 파트가 돼요. 자, 8번 마찬가지예요. 8번. 지금도 앞에서 어휘를 늘린다면 구후어까지 나와서 발음도 조심하셔야죠. 구후가 나온다면 이런 어휘를 위해서는 평소에 구후어 그 다음에 뭐뭐뭐 한다라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답은 코라스가 되는데 구후어 코라스. 자, 테라스는 비추다고요. 모라스는 흘리다, 누설하다니까 말이 될 수가 없죠. 더욱더 한자 읽기가 아니니까 항상 이러한 앞뒤의 문장을 정확히 보고 들어가는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에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올림픽에는 과연 출연을 할 것이냐? 출연을 할 것이냐? 출석을 할 것이냐? 평소에 우리가 일본어 문장을 대할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도 일본에서 쓴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는데, 그건 출장이 되죠. 자, 출장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러한 한자를 통해서 한국어로서는 똑같은 출장이 되는데, 이거는 슈초가 돼서 회사에서 어디로 출장 간다 이게 돼버리죠. 자, 그거 한 번만 구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이건 회사 출장 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 출연인가 공연에 가는 건가 이런 식의 문제에서 조금 혼동이 오면 답을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글자라도 평소에 한국말이라 쓰는 글자라도 항상 한자를 눈에 담아서 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슈추조 출장하다, 거기에 경기에 나간다라는 뜻을 가진 출장하다가 답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앞에 스텝이 나오고요. 뒤에 태도가 나와요. 반드시 문제 2번은 문제 1번보다 더욱, 문제 1은 참고지만요. 문제 1번보다 더욱 이러한 문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골라야 된다 이거죠. 자, 폭발했어요. 뭐가? 불만이 폭발했어요. 이유가 그러한 태도로서. 자, 신켄 진지하거나 태내 정중하거나 그 다음에 오개사 좀 오버하는 그것보다 더 강한 뜻이 있죠. 정말 불만을 말한다면은 잘 정도 거친 태도.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전자이나 타이도대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평소에 보실 때도 그 단어만 보지 마시고 이 단어에서 나오는 유발되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행동을 주의 깊게 봐둬야지만 됩니다. 자, 11번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까요? 소중하다. 뭐가 소중할까요? 선배에게 뭐하죠? 인사를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자,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답은 2번 학기학기또인데 코츠코츠는 꾸준히 착실이란 뜻이죠. 이것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한다거나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코츠라는 말을 쓰고요. 자,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인사에 어울리는 말은 시원시원하게 학기또라는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시원시원하게. 자, 희소해서 소곤소곤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마지 말끄라면 쳐다보는 건 마지마지 또 그렇게 해서 인사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부사도 마찬가지, 그다음 형용사도 마찬가지, 명사도 마찬가지, 뭐랑 같이 항상 문장에서 그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책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런 마음가짐 하나가 2문제, 3문제 우리가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12번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그것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브라브로가 그죠? 브라브로가 하세시다 바이, 트러블가発生した 바이,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자, 답을 볼까요? 스바야이. 이 스바야이는 여러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말 중에서도 어떤 상황, 대응에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형용사이기 때문에 함께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눈부신 대응, 그 다음에 이야시 아주 비천하고 천박한 대응, 그리고 스사마지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대응, 그렇지 않죠? 문장 중에서 어떤 대응이냐 그것을 찾아서 답을 골라내는 그러한 테크닉을 발휘하셔야 될 때입니다. 7문제입니다. 주로 7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더 나왔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인코, 그 다음에 시익 온도와 25도, 25도 정도를까지 나왔어요. 자, 카타카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남들은 다 익숙하지 않은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건 치명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도요, 카타카나 한 번 더 눈을 좀 크게 뜨고 카타카나의 의미를 정리해둬야 됩니다. 또한 그 영어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외래어로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어떤 단어입니까? keep스로, 이건 우리나라에도 쓰는 말이니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up, 그리고 over, 그리고 follow, follow인데요. 우리가 follow라는 뜻 중에서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감싸주고,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쪽에 follow가 카타카나로 사용되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를 끝내고 나면은 문제 3이 들어가요. 문제 3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것을 푸실 때 제가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 어떠한 말이 들어가도 전부 다 문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앞에 나오는 문제 2와 다른 거예요. 문제 2는 들어가서 말이 안 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문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꼭 들어갈 말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도 문제지만은, 정말 잘 들어야 돼. 문제도 문제지만은 모케르에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제가 강의 시간 되면 굉장히 막 강조하거든. 침 튀어가면서.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쯤에 대책으로서 학교 측은 뭐란 말이야. 상담 창구를 홍보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용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것을 뭐 증가하다는 안 되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방금 문제 2의 관점으로 이것을 가르는 상태에서 말되는 거 고르다 보면 나한테 팍 꽂힌 거, 그걸 하나로 몰고 가다간 반드시 틀린다는 거야. 누가 뭐래? 말이 되지만은 모케르의 의미랑 같은 것을 골라라 하는 것이 문제 3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은 설치가 되는데 이 문장 때문에 설치가 아니라 모케르의 단어가 설치하다, 마련하다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호 생소롭겠지만 이것은 홍보, 알림의 뜻이죠. 보통 이제 어떠한 그 홍보를 강화한다 이런 데 많이 쓰는 단어인데, 자, 누차 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혹시라도 틀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를 한번 보시라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것은 집중적으로 밑줄 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15번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의 아주 유니크한 설명이 있어요. 아주 유니크해. 그 설명은 어때? 그것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외워지고, 해설이 잘 안 된 것들이 외워지고, 그리고 지루했던 것들이 유니크한 설명으로 전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마기라와시라는 형용사는, 자, 이것도 역시 길죠? 6글자짜리죠? 형용사는 헷갈린 것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유사한 표현은 미와케 니쿠이, 구별하기 힘든을 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평소에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 유사 표현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 나누는 것보다 모으는 걸 더 중시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텐션을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교실이었으면 이거 마카 날아갈지도 몰라. 이거 틀리면은 너무나 많이 틀리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6번. 역시 우리가 어휘를 낼 때 아리후레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외워두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아리후레타 자체가 흔해 빠진, 흔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흔하다 하면 평범한, 해본나 밖에 될 수가 없죠. 자, 나머지 여러분 문장에 나왔던 그러한 단어들은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17번도 마찬가지, 그죠? 시때 아게로, 이것은 굳이 아게로, 굳이 무리해서 억지로 한 뜻이니까 평소에 이런 것을 무리니 시때 정도는 같이 외워두는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로질 때 간신히, 그리고 무야미니 함부로 무턱대고, 야따라니 마구 함부로. 자, 여기서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때 의미를 가진 무리니가 답이 됐다는 거. 자, 18번입니다. 속해나의 5글자짜리 형용사죠. 그렇죠? 5글자짜리 형용사. 이것은 무뚝뚝하다, 그 다음에 쌀쌀맞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온화한 태도냐, 긍정적인 태도냐, 비굴한 태도냐, 다 말이 된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꾸 모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글자를, 단어를 타금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속해나이라는 그러한 단어였다면은 어떤 의미였냐라는 것을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걸로 충분하잖아. 발음 나빠도 충분하잖아. 자, 그렇다면 답을 볼까요?
답이 냉담한 이 뜻밖에 없죠. 무뚝뚝하고 쌀쌀한 것은 냉담한. 그래서 평소에 유사한 표현을 자꾸 모으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유사 표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부해 놔야지만이 시험에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아카시. 마찬가지로 아카시라는 한자는요, 증자를 쓰죠. 한 글자짜리, 이제 한 글자짜리 명사가 되는데요. 이것이 아카시. 그래서 어떤 증거, 증명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쇼메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아주 유사한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쇼메이입니다. 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서 말이 되지만은요, 뭔가 들어가서도 말이 어색한 것도 있어요. 어색한 거. 괜찮단 말이야. 이것은 문제 2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쓰여있는 이 글자와 가장 유사한 의미적으로요. 문법적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고르라는 그러한 문제. 기출문제도 보면은 이걸 집어넣는데 접속 형태가 안 맞는 문제도 나온다니까. 그래서 문제 2와 문제 3을 그냥 공란이냐 밑줄이냐 이 차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의 근본적인 성질,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고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파트를 강조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고 또 연구된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비를 해야지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4번을 봅시다.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 4가지 문장 중에서 틀린 것이 3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평소에 우리 맞는 문장에다 의역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의역을 해버리면 다 말이 되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노아오 나카이스로 야, 저거 뭐 문을 타게 한다는 말 쓰나 보다 라고 하면 다 말이 돼버리죠. 여기서는 틀린 것, 쓰지 못하는 걸 3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평소에 우리가 일본에서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의역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서 나이나니 수로 특히 이 어휘에서는요,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1, 2, 3도 마찬가지지만은 동사는 주로 수로 동사를 먼저 우리가 잘 공부하시고 차분히 공부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에도 수로를 포함한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타게였죠? 타게였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그 문장에서는 타게 하다 역시 나카이 시오로서 문장이 됐고요. 난국을 타게 하고자 사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한바테로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오답을 볼까요? 개척하다가 나와야 카이타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케로, 노아는 아케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민 같은 것은 털어놓다, 우찌 아케로 정도가 들어올 자리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카이는 어울리지 않는다. 답은 3번입니다. 츠쿠로우란 동사네요. 4글자짜리 동사죠. 동사는 4글자짜리 이상을 중심으로 여러분 열심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수선하다, 수습하다인데 수선하다는 구체적으로 옷 같은 걸 수선하겠지만 수습하다는 상황을 수습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뜻 수습하다, 상황을 수습하다 뜻을 보신다면은 2번 적당한 그냥 이런 세간 이야기로서 그 상황을 우만큼 수습했다라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사람은 이렇게 수습한다는 말 쓰지 않죠? 사람을 수선한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어머니야로 배려하는 마음,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은 고쳐야죠. 수선할 수 없죠. 그리고 4번, 하루에 하나씩 뭔가 좋은 일을 해야죠. 이것은 한자가 비슷하지만은 이것은 착할 선자, 이것은 요이, 고토, 시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구맨이라는 단어인데 발음도 조심하셔야죠. 이 발음은 쿠, 앞에 것이 코가 아니라 쿠가 된다. 구맨이라는 발음이고요. 뜻은 변통하다, 마련하다. 이것도 역시 수루를 붙여가지고 구맨수루가 되겠죠. 자, 답은 변통하다, 마련하다 3년간의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 비용을 구맨시다, 마련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나머지는요. 과제 같은 것은 여러 가지로 궁리해야 되니까 변통할 수 없죠. 구후 시대. 역시 발음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앞에 것이 쿠입니다. 뒤에 것도 짧지 않고 후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거리 바로 앞에 안티크 세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집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사이쿠오 호도코스라는 세트로 외워두세요. 처리하다, 세공 처리하다. 자, 그리고요.
드맨 이것은 도면을 말하죠. 도면을 보는 거니까 변통 마련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타도리츠쿠 뭐 간신히 도달하다, 겨우 도달하다의 뜻을 가진 타도리츠쿠죠. 역시 5글자짜리 동사가 됩니다. 물론 이건 복합 동사가 되지만은요. 당도하다. 자, 그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에 당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그런 지위에 도달하다는 뜻으로 추상적으로 사용됐네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엔 놀란 고양이가 나한테 탁 달라붙는 거. 그렇죠? 시가미츠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구츠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편지를 보내면 내일은 도착할 것이다. 그냥 츠쿠가 나와야 되지 타도리츠쿠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이하니. 자, 부사 중에서 몹시 매우 유난히의 뜻을 가진 그 부사가 되죠. 자, 그래서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들린다. 그리고 이것은 뭐 유난히가 아니라 이하이야, 마지못해가 돼야죠. 이하이야. 그리고 특별히 딱히 이하니가 될 수 없죠. 사장한테 말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가 이하니 싫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유난히 몹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코코로에 마음 심자가 들어간 하나의 명사가 되는데 자, 뜻은요 소양과 수칙이에요. 소양과 수칙. 자, 그렇다면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하나의 수칙과 소양이 된다. 그것의 바탕에 되는 수칙과 소양이 된다는 뜻을 가진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요 복귀를 했어요. 그럼 자기의 심경을 말한다. 신쿄 카타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코코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꿈이죠. 꿈이지 소양과 수칙이 될 수 없죠.